자,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정권 교체 이뤄내느라 진짜 뼈 빠지게 우리도 많이 힘이 들었었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힘이 든 이유는 사람의 탈을 쓴 원숭이들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애들, 상식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애들, 내로남불 투성이인 애들을 늘 상대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생색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칫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간 진짜로 드럼통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대선 때 그 긴박함은 다시 생각해도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양산에서요, 또다시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자, 이 발언들을 딱 보자마자 저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양반이 또 주제 파악 못하고 본인이 벌렸던 과거 일들 기억 하나도 못하고 헛소리들을 또 늘어놓는구나. 진짜 사람은 변하질 않는구나. 여러분, 문재인이 안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안보에 안자도 꺼내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었나요? 북한에 그렇게 굽신거리고 미사일 오지게 때려 맞은 사람이 문재인인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최전방 경계초소 GP를 다 때려 부순 사건,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최전방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최전방 GP 초소를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폭파시켜버렸다고. 근데 이런 이가 감히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안보를 논합니까?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최전방 GP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저는 정말로요, GP를 때려 부수는 장면을 영상으로 처음 접했을 때 육성으로 욕을 오지게 했습니다. 저거 진짜 정신 나갔다고. 진짜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고. 북한은 아직도 도발을 일삼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음에도 최전방 초소를 저렇게 부숴버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실제 육성으로 지금 영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오지게 욕을 했었습니다. 이건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모욕하는 짓이라고. 근데 이런 일을 자행했던 자가 감히 주댕이로 안보를 논한다? 어제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뿐입니까?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희대의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북한에 지어준 그 지들 딴의 남북평화의 상징인 그 새 건물을 보란듯이 폭파시킨 북한을 우리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접했었잖아. 문재인의 눈에는 이런 건 안보 위협이 아닌가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 2m도 안 되는 무인기가 침범을 해서 그걸 인식 못한 것도 아닌 격추를 못한 것, 이것과 최전방 경계초소 GP를 자의적으로 폭파시킨 것, 혈세를 쏟아붓고 북한에 새 건물인 연락사무소를 지어주고도 폭발을 당한 사건, 비교를 해보시라고. 뭐가 진짜 안보 위협인지. 지금 무인기 사건으로 오지게 정부 욕을 하고 군을 욕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 사건들은 다 잊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머리가 있으면 뭐가 더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가 가능할 텐데 역시 아메바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 그리고 이거 참 할 말이 많은데 문재인이 또 이런 말을 했죠.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다라고. 이것도 내가 분노를 했잖아. 경제는 어려운 거 이해병할 거 네가 국가채무 400조 쳐 늘려놔서 각 부처에 보조금 졸라게 뿌려대고 시민단체 같은 곳에 수조 원에 달하는 세금 뿌려댔으며 태양광 보조금 비리 넘치게 만들어버리고 탈원전 시전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만들고 그따구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어떻게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그런 민생이 고단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부동산 겁나게 올려놔가지고 서민들 못살게 만들고, 예병을 말도 안 되는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들 진짜 다 망하게 만들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서 자영업자들 적응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진짜 한두 개가 아닌데 민생을 망치고 서민경제 박살을 낸 건 이 사람인데 이 양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기억이 상실되신 건가? 그리고 누가 세월호로 오지게 이용해 먹은 사람 아니랄까봐 이태원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 참사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못난 모습? 야, 진짜
뒷골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 이태원 사고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정부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냐?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냐? 진짜 말 같은 소리를 내야 말처럼 알아듣지. 이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고가 일어난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들 얘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 안 졌잖아. 도대체 이태원 사고까지 얼마나 정치 이용을 해먹으려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딴 소리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이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아주 명백한 이유 중 하나, 이번에 터졌죠. 엊그제 터널 참사 일어났었죠. 방음터널 참사.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가만히 있잖아. 이거 왜 이런 반구도 없냐?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냐고, 이 이엠병을 놈들아. 이 속보이는 놈들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뻥끗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을 안 만난다고 뭐라 하는 애들이 많던데 여기 만났는데? 근데 잘 보세요. 만나서 유가족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뭔 쌉소리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상민 장관이 말을 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점점점점. 그랬더니 사망자 어머니가 답을 하죠. 연락을 제가 왜 드려야 하나요? 장관님이 연락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다시 이상민 장관이 말을 하죠.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 그 연락은 연락이 아닙니다. 뭐야 이 엠병을,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연락은 연락이 아니란 소리가 대체 뭔 소리입니까? 뭐 어떻게 연락을 줘야 연락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이 연락을 주셔야죠 라고 말을 하길래 연락했는데요? 라고 받아치니까 그 연락은 연락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뭔 줄 아세요? 마음에 그냥 안 든다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바라는 게 연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 이거 보고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뭔 헛소린가 하고. 이태원 사고 이거 이미 49제도 지났고 추모할 만큼 추모를 했고 이제 산 사람들 챙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태원 지금 상인들 다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태원 직접 가보시면 죄다 문 닫혀있고 철거 중인 자영업자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미친 몹쓸 사태, 이태원 사고의 도를 넘는 추모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추모를 할 겁니까? 일상생활로 안 돌아갈 거예요? 당신들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수년간 하던 일 다 중지하고 애도만 해요. 3일이면 당신들 다 탈상하잖아. 그리고 49제 마지막으로 챙기고 가끔 부모님 얼굴 되뇌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문재인도 이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든 현 정부 공격하려고 양산사저 뒷방에 앉아가지고 SNS질로 이태원 사고 이용이나 해먹으면서 저격질하고 2022년 마지막까지 진짜 비호감이, 이런 비호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봅니다. 자, 내년에는 여러분 연초부터 아주 스펙타클한 뭔가들이 터질 겁니다. 이재명에게 본격적인 압박이 가해질 거고요. 그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 개파들끼리 크고 작은 마찰이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봄 이전에 가닥이 분명히 잡힙니다. 이재명을 버리고 총선을 치룰 것인지 데리고 치룰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나가리가 될 때쯤 문재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내년에도 한창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악행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각종 비리들이 흘러나올지.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